네, 기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2018년 10월 11일, 네,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증시의 커다란 폭락에 가까운 대하락과 더불어서 트리거가 당겨지면서요, 대한민국 주식판 그야말로 난장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코스닥이 무려 5.7% 지금 하락돼 있고요.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코스피도 5%대로 지금 하락을 할 것으로, 특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코스피 200 지수를 밀 수 있는 데까지 밀어서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지금 옵션 화면을 보고 계신데, 옵션에서는 오늘 풋에서는 풋옵션 쪽에서는 믿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졌네요. 등락률이 저게 2만 1000%입니까? 200배가 넘네. 그렇죠. 저가 대비 풋옵션 2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1300%가 나 있습니다. 213배. 그렇죠. 자, 이게 대한민국 지금 증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이미 이 세력들은 오늘의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1년의 사태를 주도 면밀하게 플랜을 짜고 실행에 옮긴 주체들은요, 참 언제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네들에게 이 대한민국 증시는 그야말로 놀이터에 불과합니다. 놀이터. 자, 언제까지 이렇게 양키들 참 그렇죠. 그리고 되도 않는 이런 해치펀드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에게 이 한국 증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놀아날 겁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주식판에서, 옵션판에서 수천억이 뭡니까? 수천억 이상, 수천억이 더 되네요. 그렇죠. 수십조는 될 것 같은데요. 수십조를 지금 뽑아 먹었는데, 자, 이렇게 흔들어 놓고 선물은 살 거예요. 선물은 주워 담고, 우수수 떨어진 우량주들은 거저 주워 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주식판의 현실입니다. 현실. 옵션판이 선물을 움직이고요. 옵션과 선물이 현물 시장, 이 몸통을 흔드는 이런 불합리하고 왜곡된 금융시장, 이거 어떻게 누가 손을 보나요? 그런 날이 오나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와중에 사실 솔직히 개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주식판이든 저쪽 선물 옵션판이든 마찬가지죠. 개인들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요. 대부분은 그저 넋을 잃고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 무슨 물타기, 물타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풍부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만 취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네, 보통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장입니다. 그렇죠? 미리 이런 것을 이제 감지를 할 수만 있다면은 예, 좀 비중을 줄여 놓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예? 예, 풋옵션이라도 좀 사놔가지고요. 이런 날을 대비해서 해칭을 걸어 놨더라면 주식이 하락한 것보다도 수십 배 혹은 그 이상의 어떻습니까? 차익이 오히려 발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행태가 오늘 펼쳐졌는데요. 네, 그만큼 이렇게 참 주식시장은 참 뭐랄까요? 예, 아직까지도 좀 21세기가 되었지만 전근대적인 그렇죠. 판때기가 변한 게 별로 없네요. 그렇죠. 자, 다우산업이 이제 간밤에 3%대, 그다음에 특히 이 나스닥 그 기술주들이 4%대 이상의 큰 폭 하락을 하면서 트리거가 당겨졌습니다. 이 트리거가 사실 뭐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오늘 당겨져서 그렇지 오늘의 이 시나리오는 이미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맥없이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의 딜레마와 또 환율이 또 문제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섣불리 정부에서 뭐 환율을 방어하거나 연기금을 투입해서 옛날식으로 적극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리는 얘기로는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거죠. 금리와 환율입니다. 자, 사태가 이러할진데 뭐예요? 선물 옵션을 움직여가지고 돈을 뽑아가죠. 공포감이 그게 다라고요. 지수가 계속 하락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뭔가요? 협박이죠.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협박하는 거죠. 금리 올리라는. 야, 이래도 버틸래? 안 올리고 배겨? 이런 어떤 무언의 협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와중에 뭐 괜찮다고요? 미국이 금리를 벌써 몇 차례 올렸고 지난번에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죠.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는데 한국의 정책자들은 언론에 얼굴을 내리밀고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태가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예견이 된 겁니다. 이거 봐라. 이것들 봐라. 야,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뒷북치겠죠? 뒷북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후폭풍인데요.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을 빼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은 흉흉해지고요. 개미들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일반인들, 서민들은요, 점점 무기력증에 휩싸이게 되고 불만과 불신이 고조가 될 테고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 세대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자금의 이런 사태들이요. 자, 뭔가 좀 트리거가 당겨진 것 같고요. 이후에 연쇄 반응이 상당히 그 이후에 연쇄 반응이 좀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야. 네. 미국이야. 뭐 우리가 미국을 왜 걱정합니까? 그 나라는요. 천조국 아닙니까? 그렇죠? 달러 찍어내는 기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에다가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고래 싸움에 아니나 다를까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데 이 한국의 새우등이 먼저 매를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심한 유로를 좀 드리고요. 뭐 한국에 뭐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어디 좀 들어가 조사를 해봐도요,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예,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주의 수준에서, 예?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 주체들이 있는가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로서 이렇게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 이러한 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사실 이 주식판도 오늘 박살이 났습니다만은 선물 옵션이요. 아까 보신 200배, 2만 프로요. 그게 다 누구 목군용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 개인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 와중에 그동안에 오를만 하면 이제 뭡니까? 그게 아니고 주로 이제 선물 옵션판에서 매도를 통해서 돈을 짭짤하게 벌어가던 매도자들도요. 오늘 같은 날 마진콜 당하는 겁니다. 1년 아니라 2년, 3년 벌어놨던 거요. 하루아침에 날리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돈 좀 있다고 하는 이 매도자들이 이 옵션판에서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왔는데, 옵션을 매도 치는 주체들은 뭘 매도를 치나요, 여러분? 콜 매도 치나요? 옵션 매도자들은 콜 매도를 잘 안 칩니다. 주로 풋 매도를 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풋옵션을 통해서 그네들은 1년 연중 아주 안정적으로 짭짤하게 수익을 올려왔을 거예요. 자, 근데 웬걸 오늘 같은 날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반납하고요. 마진콜까지 당해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벤트들은 그렇게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보더라도요. 이러한 기록적인 이벤트는 그렇게 흔한 이벤트가 아니죠. 다만 한 번 이렇게 된통 물리면은 그네들도 아주 작살이 나는 날이 오늘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판에 우리는 그래도 그런데 끼웃끼웃 되지 않고요. 도박판에 가까운 선물이나 옵션을 통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런 판에 기웃거릴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든 아니면 일부러든 그러한 시장을 멀찌감치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적게는 2%, 3%, 많게는 10% 그 이상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을 해 있지만은 이 와중에 자칫 그러한 도박판 가까운 옵션 파생 상품에 발을 들였다가요. 깡통을 찬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라도 좀 위안을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한번 찍어 봐야 되겠네요. 글쎄 어떻게 여러분 잘 대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코스닥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먼저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자, 장 마감 됐죠. 자, 4.44% 거의 100포인트 100포인트에 가까운 98.94포인트 하락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얘네들 200은 어디 갖다 맞춰놨나요? 4.41% 맞춰놨네요. 마이너스. 이야, 저기까지 밀었군요. 코스피 200 한번 보세요. 자, 코스피 200 주봉 종가선을 보고 계신데 제2생명선에 헤딩을 딱 시켜놔 버렸네. 그렇죠. 거기에 여기다 지금 딱 헤딩을 시켜놓고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네요. 이 상단 라인 붕괴되는 저 지점부터 시작이 됐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대단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 차트
역시 상단 라인, 예, 주봉을 보시면 예, 상단 라인에 십자선 라인에서 업밴드 라인에서 시작된 하락이 예, 생명선 원을 붕괴하고 예, 머리로 맞더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종합 차트는 예, 제2생명선까지 지금 예, 붕괴를 한 상태입니다. 자, 주식을 싸게 이렇게 매집을 해야 되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생명선 2 밑에서의 이런 종가선은 예, 그것도 종합 차트 상여 이런 그림은 참 어떻게 보면 예,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사야 가야 되는 모아 가야 되는 어떤 외국인이라든가 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꿀같은 상황이 도래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를 보더라도요. 자,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개인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럽죠. 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상 제1생명선을 그냥 맥없이 하향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려 있나요? 코스피. 글쎄요. 앞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돌려졌던 이 W자 바닥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도 엄청난 대하락이 있었는데 반동가리 이상 났죠, 그렇죠? 네, 2100선에서 1050 근처까지 밀렸으니까 반동가리가 났는데요, 코스피가. 자, 그때로 상황을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상단 라인을 머리로 맞고 트리거가 당겨졌다. 자, 그랬더니 엄청난 하락이 뒤를 이었는데, 자, 어디서 멈췄나요? 연이어 제1번 생명선을 이렇게 붕괴하고 나서 이 제1, 제2생명선의 중간 지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아무튼 중간 지점에서 그 하락이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상황이 여러모로 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 상황과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서 그때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월봉상이요. 지금 이런 장면과 그렇죠? 2008년 시기도 비슷하네요. 2008년 한 8월 이후로 9월 뭐 10월 요쯤인데 이때의 상황과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섣불리 예단을 할 수는 없으나 못해도 이런 그림을 앞서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림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그림도 최악의 경우에 좀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장면이 만약에 앞서 펼쳐졌던 이런 그림이 지금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니면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건 뭔가요? 총알이 필요하죠. 총알이. 우량주를 쓸어 담아야 되겠는데 쓸어 담아야 되는데 그때 뭐가 없어요. 총알이 없네. 우리 개인들은. 그렇죠. 그게 문제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은요, 월봉상 지금 제1생명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다분하죠. 주봉은 이미 주봉도 제2생명선에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만은 글쎄 여기서 돌려줄까요? 오늘 뭐 하락분이 상당히 너무 크긴 한데 뭐 오늘 미국장에 달려 있겠죠. 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여하에 따라서 이미 여기서 뭐 대한민국 이 옵션 파생판에서 수조 혹은 수십조를 해 먹었기 때문에 미국장을 원상복귀 시켜놔라 뭐 이런 압력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좀 반등을 준다 그러면 되돌림이 이 정도에서 뭐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자, 코스닥 종합 차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생명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생명선 원에서 머리를 맞고 떨어졌던 주봉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생명선 원을 머리로 맞고 떨어졌던 이 주봉이요. 이 하단 라인 십자선까지 다달랐는데 요것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 십자선과 키스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4,124로 마감을 했는데 4.50% 밀렸습니다. 일봉으로 보니 이런 그림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무섭죠? 저 제2생명선 그리고 주봉선 헤딩을 했던 제1생명선의 위력이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전의 이 삼각형처럼요. 네.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한번 특징 있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거의 대다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폭이 꽤 크기 때문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SK, SK, 자, 이런 주식들 지금 잘 가다가 보세요. 저렇게 큰 음봉을 맞고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공포죠, 공포. 공포 심리입니다, 바로. 삼성전자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를 남긴 아래를 향한 무시무시한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5%대 음봉이죠. 자, 삼성전자 고점의 징후가 월봉상 그 앞쪽에서 확인했죠. 이게 하락 삼각 패턴이다. 하락 삼각 패턴.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무시무시한 하락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세요. 자, 일단 하단의 라인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하락 파동에서요. 이 되돌림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인 되돌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돌림이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요.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죽으면 그 뒤에 엄청난 하락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과거의 선례로 봤을 적에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월봉상형 이 두 개의 생명선상 어느 지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한번 삼성전자의 차트를 돌려보면은요, 이런 장면이죠, 그렇죠? 저 앞서 지금 삼각형을 쳐놓은 장면인데, 요렇게 두 개의 생명선상 중간 지점 어디까지는 밀어줘야 매도 세력들도 배가 터지게 해먹고 매도포를 중단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은 삼성전자 3만원까지도 3만원 선까지도 아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모양이 전형적인 하락 삼각 패턴이고 이 하단의 중요한 라인을 밑으로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요. 네, 좀 두려운 장면입니다. 삼성전자 월봉만 놓고 보더라도요. 대한민국 증시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바이오 마찬가지고,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버텼던 종목들도요, 큰 폭의 하락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마찬가지고요. 자, 과연 이 와중에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주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자금을 이런 때를 좀 미리 예상하시고요. 넉넉하게 실탄을 준비하셨다가 저가에 떨어지는 주식들을 주워 담겠다고 이렇게 플랜을 미리 일찍부터 짜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넘치는, 그렇죠, 시간은 내 편이다 하는 그런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장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거의 극소수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도요, 너무 그렇다고 상심만 하지 마시고 이 차트를 통해서 좀 그래도 그렇죠, 난세 영웅은 언제나 탄생을 하는 법입니다. 자, 이 와중에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차트를 그려지는 종목이 적지만은 제 눈에도 몇 종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따로 추려 놓으셨다가요, 따로 이렇게 추려 놓으시고 흘러가는 추이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난세에 영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수 페타시스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제2생명선 반등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안 밀렸습니다. 자, 파미셀이 이 와중에 왜 4.5%가 올라 있나요? 장중에 15%대 강력한 되돌림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 거의 다 반납하고 4.5%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30분 보니까 제1생명선까지 올라와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모르겠네요. 그러나 120분으로 보니까 중요한 그 자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두 개의 이 생명선끼리 지금 크로스가 나고 있고 여차하면 주가가 좀 올라가서 이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도 작지만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중첩이 되는 두 개의 생명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밟는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또 펼쳐질 가능성도 적지만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월봉은 지금 무시무시하네요. 두 개의 쌍봉이 시뻘건 쌍봉이 그려지고 있고 여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일견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은 또 라인을 이 생명선을 절묘하게 이렇게 타고 있는 특히 일봉상 제2생명선을 또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라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도 이렇게 연봉을 한번 넣고 보세요. 연봉으로 넣고 봤더니 파미셀은요 연봉으로 놓고 보면 이건 아직 진행 중인 상승이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거는 연 후반까지 올해 후반까지 가봐야 하는 주식이라.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이런 행태를 띈 주식들이 드뭅니다. 근데 몇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거냐, 그리고 이 와중에도 어떻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볼 수 있느냐, 그런 기회로 삼아서요. 이렇게 태풍이 불어와서 모래 안에 감춰져 있던, 그렇죠, 1m, 2m 두께로 덮고 있던 모래를요 싹 걷어냈어요. 쉽게 말하면 폭풍우가 와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조개가 드러나죠. 뻘 속에 박혀있던 조개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조개를 찾으려면 열나 삽질을 해서 뻘을 뒤집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요, 태풍이 와서, 폭풍우가 와서 뻘을 1m, 2m를 깎아버렸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상처를 입고, 그렇죠, 부작용도 있겠으나 전사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한쪽을 봤더니 이게 뭐야 반짝반짝 하는 게 진주조개가 진주를 물고 입을 빵긋빵긋 벌리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과연 그런 종목들이 나오겠느냐. 자, 그런 좀 매의 시각으로, 그렇죠, 어떻게 좀 만화경 같은 걸 들여다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으나, 자, 그런 시각으로 이런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준 특이한 상황에서 그런 시각을 발휘해서 또 새로운 종목, 새로운 어떤 미인주로서 시장의 어떤 관심과 그렇죠, 질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도 적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요, 종가선 차트를 이용해서 긴 관점으로, 그렇죠,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런 어떤 시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와중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냐, 일단은 빛이 나죠. 그렇죠? 시퍼런데 혼자 반짝반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리 반짝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반짝이 나? 그럼 이제 현미경으로, 아니면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이 와중에 얘는 혼자 반짝이지? 그렇죠? 돋보기를 들이대든 현미경을 들이대든 아니면 전문가를 데려와서 감정을 받든, 그렇죠. 자, 오늘 장이 워낙 어수선하고요. 사실 이 선물 옵션 저는 이 선물 옵션을 홍탁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별명 가지신 그 유명한 가격 이론의 거의 창시자급 되시는 가격 이론 매매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일본에서 정통
선물 옵션 증권사 출신으로서 한국 지점에 30대에 선물 옵션 팀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강의 때 30대 초반에 1조 원의 자금을 팀에서 굴리셨다는 가격 이론의 대가 홍탁 선생님의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몇 차례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번뜩 나서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2, 3일 전만 해도 이걸 눈치를 어느 정도는 잡았어요. 어느 정도는 잡았는데 너무 그냥 계속 눈을 떼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 좀 난감합니다. 저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뼈저리게 한국 시장 참 이렇게 체질이 약하구나. 앞으로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이어질 후폭풍이 사실은 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와 그 다음에 환율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정부에서 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리스크를 안고 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방법이 통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을 계속 주시하시면서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되 원금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좀 이렇게 우리의 역량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 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개인 투자자로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넋도리를 한번 길게 늘어나 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